다음 소식입니다. 부천시의 최대 현안이죠.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GS건설이 선정됐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사업자 선정에 따라 베일에 가려졌던 개발 계획도 알려지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현매 기자와 내용을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네, 전 기자, 먼저 GS건설이 제시한 이 영상문화산업단지의 큰 그림 어떤 건가요? 네, 이 GS건설 컨소시엄이 이번 사업에 뛰어들면서 계획서를 제출한 게 있잖아요. 이 계획서상의 내용으로 일단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앞으로 부천시와 이제 GS 컨소시엄이 60일 동안 구체적인 사업 협상 과정을 거칠 텐데 그 시기에 일부 조정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 부천시에서 낸 보도 자료를 보면요, 총 35만 제곱미터 부지에 영상과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도심형 융복합 단지를 조성하겠다. EBS 교육문화체험시설과 할리우드 복합관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게 이 개발 계획 안에 주거와 상업시설이 상당 부분 포함이 돼 있다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시에 확인을 해본 결과 5천 세대가 넘는 주거단지가 조성이 된다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상임위 시의원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공식적으로 3,500세대고 3천. 보니까 네. 그리고 오피스하고 오피스텔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맞. 네,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5,000세대 되겠던데? 그쵸. 썩 마음에 안 든 게 아니라 완전히 안 돼. 네, 당초에 도시계획 자체가 영상문화산업단지로 된 건데 관련 시설 외에도 주거단지가 들어설 수가 있는 건가요? 예, 그 부천시가 사업자를 공모하면서 내놓은 사업 개요를 보면 영화, 만화, 영상, 또 문화산업 콘텐츠와 관련된 융복합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사업자 측이 제시한 방향을 보면 이 주거단지, 공동주택이 상당 부분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네. 이 정도 규모의 주거시설이 들어오면 이제 투자 대비 순수익이 나는 구조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서 부천시는 이게 이제 민자 투자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업자 측면에서 볼 때. 그래서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 부분도 우리가 열어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역 시민단체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오다 보니 당초 민간 개발로 추진한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관련 인터뷰도 좀 간단하게 들어보시죠. 이게 이제 민간 개발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되는데 수익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 분양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사실 원래 목적하고 완전히 다른 거고 그게 사실이라면은 그거는 이제 시민사회에서도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이 영상단지가 10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곳인데요. 사실 몇 년 전에도 이 신세계 컨소시엄과 사업 협상을 하려고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복합 쇼핑몰이 들어선다고 해서 일각에서 뭐 상권이 죽는다 이런 말도 많았고 네. 반대가 계속돼서 결국 협상이 결렬이 됐었죠. 네네. 지금 이 계획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예,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보면 이제 일각에서도 좀 아쉬워하는 게 그 당시에 신세계랑 사업이 한번 무산이 되고 부천시가 다시 새 판을 짜겠다, 아예 새롭게 계획을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뭐 전문가, 지역 주민, 뭐 관계 공무원들이 좀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시간을 좀 투자해서 계획 수립을 제대로 했어야 한다 이런 부분을 좀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했었던 부천시 아파트 연합회 차광남 회장과도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교통 여건이 외곽도로 건너편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안 좋다는 얘기, 교통 문제도 좀 심각하다는 얘기. 아무래도 신규 또 선호도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냐고. 네, 일부 주민들의 의견도 그렇고 영상문화산업단지 내에 주거시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꽤 있는 거죠. 네, 지금 그 상동의 현재 인구도 보면 조금 포화 상태고요. 여기에 주거단지가 더 들어서면 뭐 상하수도라든지 뭐 전기라든지 이런 기반 시설이 부족해져서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들으셨겠지만 교통 문제인데요. 이 출퇴근 시간에 중동 송내 IC 이 부근 정체 현상이 지금도 좀 심한 편인데 이 부분
부분이 더 심해지지 않겠냐 이런 네. 부분도 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거단지 같은 경우에는 뭐 20, 30년 이렇게 시간이 좀 흐르다 보면 좀 노후화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슬럼화 현상이 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조금 더 뭐 일자리 창출이라던가 이렇게 지속 가능한 개발 시설이 좀 들어오는 게 좀 더 옳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협상을 거쳐서 이제 도시관리 계획 변경을 하게 돼요. 그런데 주거단지가 들어올 경우 이런 부분의 변경이 좀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그러면 토지 가격이 지금 당초 GS건설이 제시한 1조 100억 원에서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네. 높아질 수도 있고요. 네. 그러면 양측이 가격 협상을 할 때 사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예측도 조금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구심을 드는 부분이 그 장덕천 시장이 얼마 전에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영상과 문화 콘텐츠를 활용할 단지를 구축을 할 거다. 그리고 이곳에는 학교 용지 확보가 힘들기 때문에 사실 대규모 이런 아파트 개발은 불가능한 부분이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게 있어요. 예. 네. 그런데 지금 개발 계획을 보면 1000세대가 넘기 때문에 학교 용지가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가 될지도 좀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네, 지역에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6월 말까지 부천시와 GS 컨소시엄이 협상 과정을 거치는 네. 거죠. 어떻게 결정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전현매 기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와 국방부가 최근 지역 내 군부대를 집적화해 이전 배치하기로 합의한 사실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그동안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군부대를 집적화해서 원도심 발전을 꾀하겠다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군부대 이전 발표에 반발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바로 부평구 일신동인데요. 삼보급단을 포함한 부평 지역의 군부대가 일신동 17사단 부지로 집적화되기 때문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단체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